북극의 그린랜드가 다 녹게 되면 7m, 그 다음에 남극의 얼음이 다 녹게 되면 58m. 이 얼음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녹을지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제가 극지연구소 그러면은 국지연구소냐 아니면은 극기연구소냐 해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아 이거 극기훈련이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극지연구소는 남극, 북극 할 때 그런 극지를 담당하는 연구소고요. 오늘 이런 극한환경에서 자연환경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여기 연관된 생태계, 생물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후변화 연구에서 가장 최전선을 달리는 그런 연구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해양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육상에 상륙하는 연구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측소를 설치를 하고 자료를 얻고 이런 활동들을 한 두세 달을 합니다. 확실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불확실성 이제 예측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미래 온도가 몇 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해수면이 얼마 정도 상승을 한다는 거는 그건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그 물리 현상을 이해를 하고 물리 현상 안에서 어느 정도 또 불확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얻어야지 우리 신뢰성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구들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북극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을 해빙이라고 하는데, 해빙이 굉장히 많이 녹아서 역대급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북극 상공에는 제트 기류가 굉장히 찬 공기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평형이 깨지고 있으니까 막고 있는 이 경계 부분이 느슨해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겨울철에 어느 지역은 굉장히 추웠다가 바로 옆 지역인데도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극 같은 경우에는 남극이 이제 커다란 대륙인데 주위에 빙글빙글 남극 순환류라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 남극 순환류가 남극에 있는 주변의 물보다 한 3도 정도 따뜻해요. 그럼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염도도 높아서 따뜻한 남극 순환류가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녹여지고 있어서 서남극 같은 경우에는 큰 빙산까지 일시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에서 열 순환이라든지 이런 열 에너지에 대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북극 쪽이나 남극 쪽으로 열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어요. 북극이나 남극은 정지구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인위적으로 자연이 교란이 되고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을 넘어선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형이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떠 있는 얼음 같은 경우에는 다 녹아도 해수면이 이제 변동을 하질 않는데, 예를 들어 여름철에 우리 저기 물 마실 때 보면은 얼음 그 물컵 안에 놔도 다 녹아도 이제 넘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떠 있는 얼음 같은 경우에는 그 물 수위를 조절하지 않는데, 육상에 있는 얼음이 물로 가는 순간 그게 이제 다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의 담수의 99% 정도가 북극의 그린랜드 혹은 남극의 빙상, 얼음으로 다 얼려져 있어요. 북극의 그린랜드가 다 녹게 되면 7m, 그 다음에 남극의 얼음이 다 녹게 되면 58m 정도 이제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이 얼음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녹을지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육상에 있는 얼음이 얼마나 빨리 내려올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지연구소 들어오면서 2006년 10월에 들어왔는데, 그때 남극 세종기지 근처에 있는 일을 하면서 기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사방이 다 이제 얼음이었는데, 제가 2011년 이후부터는 세종기지 연구는 안 했지만 최근에 연구소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얼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 기지, 중위도 이쪽에 있는 기지로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사진을 봤습니다. 중요한 게, 만약에 얼음이 녹아서 이제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 색깔이 이제 뭐 여름철에 하얀색 입으면 좀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극에서도 얼음이 한번 녹게 되면은 근처에 있는 산 같은 게 이제 돌인데요. 돌 같은데 색깔이 더 진하니까 이 돌들이 더 많은 열을 흡수를 해서 한번 녹기 시작하면은 이 노출이 더 많이 되니까 더 많은 열을 머금고 있어서 점점 가속화되는 거죠, 녹는 게. 이런 현상들이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북극처럼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한 해수면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00년에 한 번씩 바닷물이 확 들이쳐가지고 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극한 해수면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050년만 되더라도 전 세계 그 연안 국가들의 이런 현상들이 매년 일어난다.
부산이나 인천이나 우리나라 이제 그 연안에 있는 큰 대도시들도 이런 위험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반 시설들이 대부분 해안 연안에 집중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재해 혹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이제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투발루가 인구가 한 11,000명 정도 되고 그쪽에서 해발보다 제일 높은 데 한 5m 되고 대부분 한 1m 정도 되는 굉장히 평평한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나라예요. 그 투발루라는 나라를 제가 2016년도 10월 말에 거기 총리님 초대로 한번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뭐였냐면은 소포앙아라는 이제 총리가 그때 총리 분이셨는데 말씀하신 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랬냐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범인을 찾는 그런 일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같이 모여서 대응해야 될 시간이지 누구를 탓하고 이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늦었다 그러면 안 하시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 해도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해야지. 늦었으니까 포기해야지. 그거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거든요. 그 인간이 역사적으로 쭉 꾸준히 추구했던 게 뭐냐면은 불로초 이런 것처럼 안 죽고 오래 살자 건강하게 이런 건데 거기에 가장 큰 위협이 뭐냐면은 기후 위기예요 지금. 그리고 기후 변화 같이 그 지구의 환경 그다음에 지구의 목숨을 좌지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 인간이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인데 나쁘게도 할 수 있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화성으로 가면 되지 아니면 또 다른 지구를 만들면 되지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쉽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정말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We face inconvenient truth that is actually happening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일어나나?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눈에 보이질 않고 숫자로만 보이고 공감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가장 그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극지 쪽의 연구를 하면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빨리 얼음도 녹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지구적인 여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머릿속이라든지 아니면 상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반드시 전달해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년 후에 뭐가 돼 있을까?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나는 멋진 아빠가 돼 있을 거야. 아니면은 뭐 탤런트가 될래.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미래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뭐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까 굉장히 좋은 목표들이 많기 때문에 이행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고 우리가 잘 극복을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면은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여름철에는 따뜻하지만 그래도 청량하고 겨울철에는 재밌는 눈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들이 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세대를 넘겨줬구나. 우리도 진짜 할 수 있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